13일 일본 마이니치는 신규 감염자 2365명으로 3일 연속 최다 기록 갱신을 보도. 한편 미국, 이스라엘 등 백신 우량국도 델타주 돌파 감염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백신 우량국조차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가운데 일본 야후의 설문조사에서 일본의 도시 봉쇄 찬성 여부에 참가자 80%가 찬성하여 사태의 위중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일본 야후 뉴스 기사 중 액세스 랭킹 1위를 차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후 13일자 액세스 순위 1위에 일본 NNN 뉴스 기사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중증화하는 델타주 감염병에 관한 일본 병원의 최근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상황의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제 불능 상황이라고 지적된 도쿄에서 입원할 수 없는 환자를 근처 사이타마현으로 이송하고 있는 현재 중증 환자를 받아들이는 사이타마현의 병원 내부를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중환자실이 꽉 찰 정도로 병상이 궁핍. 1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도 최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대부분이 40대, 50대. 오카 교수는 앞으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증가하는데 벌써 병상이 꽉 차 있어요. 다음에는 중병 환자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받고 싶지만 의료 자원이 유한한 관계로 국민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막상 감염이 되어도 불행하게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파 감염으로 백신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감염되어 중증이 되더라도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올림픽을 핑계로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대책 없는 무지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델타주 감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대응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필요한 만큼 병실을 늘리거나 장비를 갖추어도 의료 종사자의 수혜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 상황. 더 이상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델타주는 중증화 위험, 사망 위험 함께 기존주의 5배 정도로 볼 수 있다. 백신은 그것을 20분의 1 정도로 억제해주지만 접종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직접 받을 것이다. 이미 전국적인 의료 핍박에서 경증에서의 치료는 일반 서민은 바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40대, 50대뿐 아니라 30대에서도 집에 방치되어 그대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흐름을 낮추는 일뿐이다. 비상사태 지역에서조차 대규모 상업시설의 휴업 요청은 완화된 상태. 우습게 보다가는 기사에 있듯이 점진적으로 사망자가 쌓이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전부터 이 교수가 말한 것을 이해했으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현장에서 감염병과 맞서 싸워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전염성 델타주의 위협을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염이다 또는 감염 아니다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각의 문제이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은 도망칠 수도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감염증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모두 생각해야 봐야 합니다. 앞으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벌써 병상이 꽉 차 있어요. 다음은 이중병 환자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불행히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전혀 유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 민주당의 대응을 몹시 비판했었는데 자민당도 이 꼴입니다. 나는 가을에 중의원 선거에서 현 정권의 노를들이 될 것입니다. 중증화하는 것은 60대 이후라던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돼 있던 작년 봄 전국에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사람과의 접촉 80% 감소를 주문처럼 외치고 모두 나름대로 협력했다. 하지만 현재 중증화 문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비상사태 선언조차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서운 일이다. 11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를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1회 접객당 알코올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감염됐습니다. 보건소도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다고 답변. 현재의 상황은 발열 36.2, 최대 38.6과 가벼운 기침과 전신의 근육통과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발열보다도 근육통이 정말 심합니다. 전신 통증에 자고 있다가도 깨어버릴 정도입니다. 다행히 진단은 폐에 염증이 2개 있어 현재로서는 중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택 요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따위 두렵지 않다든가 마스크 없이 행동하는 등 이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13일 일본 아베마타임즈는 도쿄 신규 감염자가 5,773명으로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하여 도쿄도의 감염 확대가 재해 수준이라 합니다. 그 내용과 반응을 알아봅니다. 13일 도쿄도의 새로운 감염자는 10세 미만부터 90대의 5,773명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4,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08.8%이다. 중증 환자는 전날 9명 늘어 227명으로 이쪽도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50대에서 90대 남녀 7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는 괴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스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히려는가? 자택 요양과 병상 침대에 수를 조작하는 더러운 트릭. 국민들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택 요양시켜 감염자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본래 정부가 모든 수단을 통해 호텔을 임대하고 감염자를 격리하는 것이 최초의 감염병 통제 조치였다. 그런데 정반대의 짓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박탈하고 의료진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스가는 주저없이 즉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과거 최다의 감염 폭발. 도의원이 복지보건국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 일일 검사 수는 약 2만 6천 건, 본래대로라면 하루 최대 7만 건, 긴급이라면 약 10만 건이지만 어딘가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일 검사 수 약 2만 6천 건이 한계, 양성률이 약 20%라고 한다면 감염자 수는 약 5천 명으로 한계점에 도달한다. 검사 확충. 왜 고이케 유리코는 하지 않는가?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델타 변이주 감염 관련 일본 상황과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